2022년 9월 4주 시장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26일에서 30일 사이 가장 큰 이슈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입니다. 뉴욕을 포함한 10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연설이 바로 주요 이슈인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 국채금리는 지금보다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현재 2년물, 10년물의 금리 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만약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2년물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최고 4.5% 정도까지 금리를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11월 그리고 12월 두 번 금리 인상이 남았는데, 11월에는 0.75%, 12월에는 0.5% 이렇게 지금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말까지는 최종적으로 4.5에서 4.75%까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최대한 금리를 높여놓고 내년에 이제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는 이러한 부분이 나올 듯 합니다. 이번 주에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와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예상치, 항상 그래왔듯이 예상치를 오버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오버하게 되면 시장은 환호를 하지만, 나쁜 쪽으로 오버를 하게 되면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와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 에너지와, 즉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근원 PCE가, 즉 개인 소비 지출이 전년 대비 4.7% 정도 올라서 전달에 4.6%를 넘어섰고요. 전월 대비로도 0.5%를 올라서 전달에 0.1% 상승을 웃돌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예상치와 큰 차이가 없다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예상치를 초과하는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에는 시장은 또 한 번 충격에 빠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같은 날에 미시간 대학에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라면 시장은 그만큼 안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과연 이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이 예상치가 나올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발표 기대 인플레이션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국채 금리의 변동성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주식 신용잔고인데요. 일단 지금 18조 원대로 신용잔고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지금 이 신용잔고는 한 10조 원대 이하로 내려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매물 소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굳이 10조 원대가 아니더라도 18조 원대에서 일단 최대한 10조 가까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매물 소화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시장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매일 반대 매매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이 우크라이나 우려를 표명을 했다. 그래서 휴전을 거론, 전쟁 거중 조정 나서나 뭐 이러한 제목의 뉴스가 있기는 한데요.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중국이 나선다고, 중재에 나선다 하더라도 당장 뭐 휴전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될 수는 있어요. 향후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휴전에 개입을 하는지도 일단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금 비중을 확대를 해야 돼요. 그동안 계속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를 하고 확대를 해왔고요. 그리고 손실 종목은 지금은 들고 갈 것이 아니라 비중을 줄이거나 과감하게 매도를 해서 현금 비중을 최대한 확대를 해놓고 저점을 확인한 후에 매집을 재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마땅하게 테마주 매매할 부분이 보이질 않아요. 그날 바로 슈팅이 나왔다고 바로 빠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이번 주 26일에서 30일 사이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테마주는 AMR 인수 관련 테마주로, 삼성의 단독 인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공동 인수, 뭐 SK 하이닉스가 참전할지 여부는 미지수겠으나, 손정희가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이 일정 부분 지분을 넘겨받는, 아니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지분을 인수하는, 뭐 이러한 시나리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나마 현재 시장에서 강한 테마주가 이 AMR 인수 관련 종목들인데, 대부분 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많이 오른 관련주보다는 후발주지만 지난주 금요일 또는 목요일날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이제 막 머리를 들고 있는 그러한 종목에 단기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수급 상황을 보면 개인이 압도적으로 강하죠.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에서 주구장창 팔고 있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으나 시장 방어에는 큰 영향은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7월 4일 저점 지지 확인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7월 4일 저점이 깨지게 되면 월봉으로 넘어가서 120개월 이평선 지지 여부가 중요한데, 만약 이번 주에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에 120개월 이평선은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되면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최소한 2000포인트 근처까지는 밀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 120개월 이평선이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 모르긴 해도 650에서 600포인트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만약 코스피, 코스닥이 120개월 이평선을 이탈하고 밀리게 되면 우리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이 바닥권 재료주를 조금씩 모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투매 강도가 얼만큼 강한지, 그리고 낙폭이 어느 정도 강한지 여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 2020년도 코로나 사태 때처럼 매우 가파르게 급락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저점을 잡아 나가야 되겠지만, 이런 가파른 하락이 아니라 2007년, 2008년
이때처럼 이런 하락이라면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2021년도 1월달부터 지금 하락한 게 이 2007년 낙폭과 거의 비슷해요. 코스피 기준이긴 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거의 비슷하죠. 여기 이렇게 갖다 대고 보았을 때 거의 하반까지 거의 다 왔어요. 결국 120개월 이평선은 이탈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이고요. 자, 코스닥의 경우 최근에 1월달부터 하락한 이 부분을 2007년 8년 이때 갖다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아직 낙폭이 좀 더 많이 남았죠. 그래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왜냐하면 코스닥에 기술주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이 좀 더 이번 시장 하락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려 있다고 뭐 3%, 5%, 10% 미만의 손실, 뭐 투자 금액이 크면 클수록 10% 손실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시장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반등을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한 자릿수 손실이라면 과감하게 일단 절체를 끊고 단기 종목을 조금 비중을 높여서 조금이라도 더 만회를 하는 이러한 대응이 지금 당장은 필요하고요. 만약 도저히 손실난 종목을 손절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120개월 이평선을 이탈해서 얼마까지? 최소한 650에서 600선까지 내려오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버틸 수 있으면 버텨낼 수 있겠지만, 그러면 기다릴 수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버틸 수 없다라고 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120개월 이평선을 이탈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저가 매수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최소한 아래 꼬리 달리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 접근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매수한 종목과 제가 개인적으로 리딩을 통해서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들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매수한 개인 종목들은 본인 스스로가 리스크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번 주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현재의 뉴스들을 종합을 해 봤을 때에는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좀 더 많을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번 한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큰 한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해 주시고, 이번 주는 AMR 인수 후발주 중심으로 단기 대응에 집중하시면 어떨까?